제가 과거 영상에 이미 나와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냐?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하셔라. 저는 그렇다면은 대통령님에 대한 마치 신처럼 받들어 모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모 채널에서 자기가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뭐 어쩌고저쩌고 씨부리는데 본인께서 제 방송의 일부를 들으시고 사용을 일주일 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한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국가 대 프로젝트는요, 제 대가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언어를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피부치 같은 아이입니다. 근데 당신이 말을 했다고 국가 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면서 내가 국가 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 건지. 명장 밑에 약졸 없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 능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 원탑이다 라고 저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원맨쇼는 어느 곳에 있어도 굉장한 아우라가 발생이 될 것이다. 과거 영상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박정희와 김대중을 라이벌로 삼고 전진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문재인과 윤석열과 라이벌 관계 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란 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실패한 정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둘을 경계하신다라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박정희는 공과 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솔직히 저라는 이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면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저의 철학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업적만을 놓고 말을 할 때 좋은 점만 보고 배워야 하니까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연상되는 행보를 보이고 계신다. 그래서 안 전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서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보다 광주, 울산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더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무엇을 했냐면요,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그 장소에서.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 연상됐냐. 과거 65년부터 시작했던 개발 당시 초도순 시라는 원래 동행보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했던 수출 중을 확대 등 매우 흡사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회의를 본인이 주최해서 끌고 갈 수 있으려면은 디테일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션 모델이 러너웨이를 쓰지 않습니까? 모델들이 이제 저희 가족에 모델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기가 빨린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스테이지에서 워킹을 하고 나면은 보는 사람들이 관객들 있지 않습니까? 옷을 사러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사업체 사람들까지 눈이 두 개잖아요. 자기는 혼자인데 앞을 보고 나아가는데 양 사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에 러너웨이 하는 순간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기가 빨린다라고 합니다. 기가 빨린다고. 눈 두 개잖아요. 100명만 모여도요, 200개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빨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 빨려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시민 씨가, 문재인 씨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전 방면으로 하신다면 나는 가슴 설레일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한 말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모 대표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보수인데 이재명이가 국가 대개조를 네가 그러니까 저한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단어와 함께 순화해서. 그런데 그 시대의 박정희 시대도 살아보지 않은 당신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말을 당신이 만들었다고? 거짓말 좀 적당해요. 적당히 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그것이 통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시민이 있는 유튜브 채널 공론장이야. 옛날식의 주먹구구 이제 안 먹힌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은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수준의 회의입니다. 최첨단 고도의 회의 방식입니다. 오픈으로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지금 국무회의 하시는 방식이 타운홀 미팅이시거든요. 사실상. 철학가에서 시작된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정치학이나 경제학 쪽으로까지도 퍼져서 굉장히 핫 이슈적인 주제입니다. 모든 학문의 본질이 되는 철학에서 미팅 방식도 최초로 고안된 것입니다. 이 타운홀 미팅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더 공고화할 수 있는 방식이며 무엇일까에 대해서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수기를 거쳐서 가장 선한 정책을 도출해 난다는 취재로 고안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에서 시저를 뽑을 때, 대의원을 뽑을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발언을 전달을 해 주었던 것이 현대로 와서는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철학계의 거장이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에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혈서를 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5,000페이지가 넘게 쓴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슈로에 밀리다 보니까 정치 평론이다 보니까 자꾸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조회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한 꼭지 한 꼭지가 딜레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꼭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디서 남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타겟팅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 자책해. 유시민 씨에 대해서 그분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건데요. 정치 종교적으로 한번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요지를 보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씨가 한 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요. 2025년 12월 13일 노무현 없는 노무현 가족이 운영하지도 않는 노무현 재단. 재단 맞네, 재단 맞아. 제자를 아이자로 교묘하게 돌렸죠. 제사는 어이 제자죠. 제사를 지내는 단. 노무현 재단에 후원하는 것은 이게 후원 행사였거든요.
12월 13일 날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다른 곳과 구별해서 마련한 성스러운 단을 위해 그곳에 공물인 너희들의 돈을 바쳐라 라는 뜻 아닌가요? 왜 권양숙 여사님과 노정현 씨에게는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운영하는 권한을 안 줍니까? 그 재단을 설립할 당시 당신들이 단독으로 일부 몇몇의 뜻이 맞아서 돈을 걷어서 만든 것입니까? 당신들이 돈 낸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금 걷어서 설립을 했고 국가 보조금으로 붕화마을이 건설된 거 아닙니까? 똑똑히 밝히십시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하지 마시고요. 노무현 팔아서 먹고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으로 개명하십시오. 유시민 씨의 말을 들여보다 보면은요. 이분의 언어의 특징은요. 대표적인 꼬아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습관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최근에 쇼츠화하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꼬아 말하기 방식은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꼬아 말하기. 매 생활마다 아주 곳곳에 이분의 말은 꼬아 말하기 방식이 들어가고 은폐하고 있어요. 예, 저도 과거에 이분 유시민 씨 좋아했습니다. 저 유시민 씨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유시민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입법안 내지 내란 전담 재판부 민주당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부는 진실을 말을 해요. 꼬아 말하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거짓말은 95%의 진실과 5%의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은 작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어 말하기, 거짓말. 민주당에서 취하고 있는 업무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국민이 보는 눈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은 맞아요. 그런 이유, 정무수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상호 수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시민 씨, 우상호 정무수석님이 당신 직속 부하입니까? 우상호 정무수석님이 매불쇼에 출연하는 것이 단독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출연이 대통령님께서 내부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우상호 정무수석님을 컨트롤해서 출연하라 라고 혹시라도 전달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김용민 씨, 무장공비 김용민, 무장공비 같이 생겼잖아. 저 웬만하면 외모로 비하하지 않는데 하는 짓이 얄미우니까 외모도 그렇게 보인다. 뭐가 해서 뭐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상호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우상호 정무수석님에 대한 이야기로 급커브를 돕니다. 대표적인 꼬아 말하기입니다. 주제를 섞어 말합니다. 고의가 다분하다. 민주당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정무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것입니다. 유시민은 정무수석에 대해서 흠잡으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시민 씨, 말씀하실 때는요, 한 가지의 주제만 정해서 하세요. 섞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의도 흐리지 마시고. 그러니 진실함이 다 들려지잖아,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 당신이 날 키웠어. 어떡하려고 그래? 유시민의 글쓰기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알려줬잖아, 당신이 나한테. 글쓰기 방법. 왜 본인 원칙을 안 지키십니까? 말하지 말고 일하시라는 소리 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셔서, 출연하셔서 말씀하지 마시고 본업 존잘. 작가면 글이나 쓰세요, 글. 그리고 이규현 홍보실장님, 홍보수석이라고 말 안 할래요. 저는 이분 홍보실장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아니 어디다 대고 정무수석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이규현 씨, JTBC 스포트라이트인가? 스트레이트인가?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사회 교양 프로그램이나 하셨던 분이 시대 잘 만나서 홍보수석까지 하는 거잖아요. 본인 일이나 잘하세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 하나도 못 내놔서 내가 당신 그동안 얼마나 비난했는 줄 알아요? 비평이 아니라 나중에는 비난 수위까지 갔어. 일을 하도 못하셔서. 대통령의 실적을 어떻게 그렇게 저하시켜서 홍보를 합니까? 어디서 홍보실장 따위가, 당신 옛날 같았으면은 정무수석님한테 말 한마디도 못할 짬밥이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어디서 정무수석한테 눈도 못 맞추는 레벨루가 어디 나와서 방송에서 씹으려. 당신이 그러고도 민정수석이야? 대통령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홍보수석 이규현 씨, 모가지 치십시오. 이자가 지금까지 정보 팔아먹은 새끼예요. 이자 반드시 쳐내십시오. 그리고 정치부 기자로 오랫동안 짬밥을 먹고 생활해 오셨던 윤창중 대기자님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의 언어는 정치부 기자가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어디 홍보를 이딴 식으로 합니까? 어디서 정무수석이 홍보실장 따위가 정무수석한테 되어들어.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선 전해서 전화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난번에도 말했고 또 말했고 또 말했어요. 이규현 씨 반드시 모가지 쳐주시길 바랍니다.